안녕하십니까. 피프티 멤버 중에 한 명이 키나라는 멤버가 다시 어트랙트로 복귀를 한다고 해요. 덕분에 저는 이 새벽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전 전문 유튜버가 아니고 취미로 시작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점점 빡빡해지면서 이러고 있네요. 토요일에 일하고 그날 좀 아파서 집에 와서 쉬다가 일요일날 쉬니까 그날 영상 3개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와가지고 영상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빨리 쉬고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키나가 돌아왔다는 뉴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 가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오늘이거든요. 지금이 새벽 5시예요. 근데 이러고 있어요. 물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일을 조금 늦게 나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병원 가야 돼서 11시까지 병원에 예약이에요. 오늘이죠. 편집하고서 잠이나 잘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취미로 경제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레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잡설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피프티가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4명이 함께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똘똘 뭉쳐서 가겠다고. 근데 오늘 한 명이 소송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트랙트로요. 키나라는 멤버가 어떤 멤버인지 잘 모르실 텐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멤버예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돌아오겠다는 키나라는 멤버가 그나마 거기 있던 멤버들 중에서 가장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멤버였더라고요. 이 4명의 멤버가 똘똘 뭉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사실은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키나라는 멤버가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거든요. 확실히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상황 파악을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은 걸 봤을 때 이 게임은요, 피프티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제가 영상 올리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학고지만 지금 상황에서 피프티를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안 좋게 이야기할수록 좋아요 비율이 올라가요. 제 채널이 작다 보니까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올렸던 그 아래 돈 먹였냐 그 영상의 좋아요가 99.2%예요. 그리고 이번에 개소리하는 저도 제목 달면서 개소리 한다고 쓰는 게 좀 그렇기는 했는데 개소리하는 피프티 좋아요가 98%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걱정해주는 댓글도 좀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미지가 너무 나락가 있었거든요. 보통 제가 영상 올리면서 좋아요 비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나온 것도 있어요. 가장 안 좋게 나온 거는 20%대도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다 90%는 넘어가기는 해요. 근데 저렇게 98, 99가 나오는 건 사실은 저것밖에 없어요. 이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방구석 여포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좋아요 비율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피프티가 소수의 팬층이 있기는 해요. 근데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프티를 싫어하거든요. 아니 엄청 까고 있는데 좋아요가 어떻게 99%가 나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에 여론이 피프티에게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를 매장시켜버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입장문이라는 것도 읽어보면 진짜 어이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 완전히 등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피프티가 반격이라고 쓰고 있는 입장문이 제 생각에는 관짝에다가 못질하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사실상 피프티가 가수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내 시장은 버리고요. 해외로 진출을 하세요. 당신들 국내에선 안 돼요. 해외밖에는 답이 없어요. 아직 해외 사람들은 국내처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피프티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당장 본인들이 입장문을 올리는 피피라는 인스타그램에 가서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단 댓글은 피프티를 응원하는 댓글이 많고요. 한국말은 뭐 아시겠지만 죄다 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 한 명도 고민하다가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있기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물론 지금 돌아와서 활동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돌아오면
여론이 많이 우호적으로 돌기는 하겠죠. 실제로 여러 댓글들을 읽다 보면 키나라는 멤버한테 좋은 글을 써주는 댓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4번째 올라온 입장문이라는 걸 읽어보면 와, 이거 그냥 얘네들 인성 문제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관짝에다가 못질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보면요. 솔직히 졸려서요. 근데 진짜 별 내용도 없어요. 시작은요, 미담은 미담으로 남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부터 많이 이상하죠. 연습생 때부터 정산서에 이미 정산한 비용을 대표님의 인터뷰 후 사비와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미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표님 표현대로 저희가 소속사로 돌아오기를 정말 바라셨다라고 하면 소속사는 미담에 가려진 가짜뉴스와 미담을 악담 소재로 활용하는 유튜버들에게 경고를 보내시거나 제재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일단 또라이예요?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첫 문장부터 되게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 본인들이 쓴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썼으면 저렇게는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야란이나 시오 둘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올라온 글들을 쭉 읽어보면 야란이나 시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둘이 같이 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둘 중에 누가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머리가 있나 싶은 수준이에요. 전홍준 대표의 미담이 나온 건요. 본인들이 소송을 걸고서 회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조사를 하다가 미담이 나온 거예요. 소속사에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키워낸 다음에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뛰쳐나간 게 본인들이잖아요. 나간다는 애들한테 무슨 커버를 쳐주겠어요, 회사에서. 욕 안 하는 게 다행이죠. 이거 진짜 쉽게 바꿔보면요. 돈이 별로 없는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키웠어요. 물론 빚도 조금 있는 집이에요. 힘들게 키워서 대학 보내놨더니 그 자식이 칼로 부모 찌르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칼에 찔린 부모가 칼에 찔린 후에도 자식을 꼭 끌어안으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보통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칼로 찌르면 같이 찌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피프티 당신들이 나가면요 어트랙트 저 회사 망해요. 그러면 전홍준 대표 투신 자살했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당신들이 칼로 찌른 거지 뭐가 달라요. 지금 전홍준 대표한테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당신들이 지금 칼로 찔렀는데 당신들한테 욕을 안 해서요. 근데 거기서 뭐를 더 바라세요? 제발 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피프티 멤버들보다는 나이가 어리니까 안성이를 더 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입장문 올리면서 화살이 피프티 본인들한테 지금 가잖아요. 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당신들은요. 소속사인 어트랙트 공격하면 안 돼요. 참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본인들이 욕먹고 있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본인들이 한 행동과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 때문이에요. 전홍준 대표가 여론에다 대고 피프티 멤버들 단 한 번이라도 안 좋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안성일만 뭐라고 했죠? 왜 그랬겠어요? 화살이 당신들한테 안 가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화살을 본인한테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없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칼 맞았는데도 저 정도로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홍준 대표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건 줄 아세요? 꿈속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제발 꿈속에서 좀 깨시고요. 중간에 있는 내용은 또 굉장히 길어요. 근데 또 돈 이야기예요. 진짜 진정성 그만 좀 이야기하시고요. 돈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지겨워 죽겠어요. 아니 도돌이표도 좀 적당히 도돌이표로 해야죠. 계속 도돌이표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돈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이거 사실 읽어보면 욕할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졸려서 지나갈게요. 중간 내용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가면요. 미담 소재였던 비용들 이미 저희 정산서에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나갈 몫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진실이 아닌 인터뷰가 여론을 부추김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프티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곡된 사실과 악담으로 인해
멤버들은 오해 속에 고통받았지만 소속사는 저희를 방치하셨습니다. 와, 진짜 이게 처음에는 안성이라는 사람이 순진 아이들을 꼬셔서 저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요, 성격이 나눗수로 16기 영숙이에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이 상황을 보면서 방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본인들이 소속사를 나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소속사가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방치했다는 말을 쓴 거잖아요. 아, 진짜 미친. 아니 진짜 해도 적당히 하셔야죠. 저 진짜 방치가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가 없는 돈에 자식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놨어요. 근데 자식이 와서 등에 칼을 꽂아요. 본인들이 한 행동은요, 진짜로 칼 꽂은 거예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부모는 오늘 내일 해요.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하고 있어요. 근데 자식한테 칼 맞아서 저렇게 된 거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자식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넌 나쁜 년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칼로 찌른 이후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감싸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아 다 보세요. 저 아버지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감싸주지 않잖아요. 내가 대학 다녀서 졸업 후에 취업하면 분명히 나한테 돈 달라고 할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를 변호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땐 딱 이 상황이에요. 진짜 제정신이에요. 정말 입장문이라는 거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거기 남아 계신 세 분이요, 인성이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미담의 소재였던 비용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갚으셔야 돼요. 설마 안 갚으려고 한 거야? 그게 미담이 되는 이유가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넣어야 되는데 돈을 못 넣으면 그게 부도예요. 그러면 회사가 망해요. 그 부도를 막으려고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멤버들이 돈을 벌어서 갚아야죠. 무슨 도둑놈식보도 아니고요. 투자를 했으면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남은 거 가지고서 나눠배기를 해야죠. 당연히 상식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은요, 본인이 굉장히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지금 그 말하고 계시다고요. 당신들처럼 인성 쓰레기인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뭐 정신 차리라는 말도 좀 늦은 것 같고요. 그냥 안성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멤버들 인성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게요, 화살이 안성일한테 가 있었는데 그 화살을 끝끝내 자기들한테 끌고 오네요. 진짜 이 정도로 상한 파악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해요.